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상을 자주 올린다고 했는데 참 자주 올리는 게 쉽지는 않네요.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있기도 하고 또 요즘 장이 어려워 놓으니까 뭐라고 말을 하기도 좀 힘듭니다. 자, 일단 봐봅시다. 내가 주로 보는 게 선물 차트를 주로 봅니다. 선물 차트를 주로 보는데 선물을 갖다가 주로 작은 창을 주로 보거든요. 작은 창을 일봉 위주로 보는 것보다는 분봉 위주로 주로 봅니다. 장중에. 자, 여기서 이제 올랐죠. 올랐다가 조정받고 다시 오르는데 이 고점을 갖다가 쌍봉을 쳤습니다. 여기 고점이 얼마인가 하면은 330.60인데 여기 고점도 330.60입니다. 종가는 약간 낮은데 고점은 꼭대기를 쳤거든요. 그래서 한번 올랐다가 조정받고 재차 올라가는데 요 조정받고 요 걸린 데가 요 11선이거든요. 11선의 조정 지지를 받고 재차 올랐는데 요거를 뚫지 못하고 내렸습니다. 뚫지 못하고 내리면은 요거를 갖다가 조정받고 재차 올라가면은 강하게 올라가면은 여기서 조정받고 요래 올라가는데 요게 3파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요 저점을 깨게 되면은 요 밑에 저점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 밑에 저점이 깨지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하락의 연속이거든요. 하락 연속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시장이 좀 혼란스러워졌는데 다전장 동시전투를 한다고 내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요. 그 이스라엘전을 갖다가 미국이 이제 개입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 전장이 이제 두 개로 늘어난 거죠. 두 개로 늘어났고 곳곳에 이 화약고들이 있습니다. 그 화약고들을 갖다가 더 터트릴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을 저는 이 채널이 적으니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만 채널이 커도 아마 폭파가 될 거고 저 같은 경우도 노란 딱지 무슨 딱지 이런 것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런 거 붙이더라고요. 어쨌거나 그 미국 쪽에서 미국의 지배 세력, 미국인들하고 미국의 지배 세력은 좀 다른 종족들인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다민족이 만들어 놓은 국가인데 그 중에 대부분이 미국인이 생각하는 애국심 이런 거와 조지 오웰의 1984년에 나와 있는 그 탐욕스러운 원탁에 앉아 있던 그 사람들과는 종자가 다르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 저점이 깨지고 내일 많이 깨진 다음 이 저점이 깨지는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나는 위쪽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야간장을 보면은 그래도 약간 양봉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 시장을 보게 되면은 자 이게 그 유로스톡스 유럽 전체를 본다면 이거 하나만 보면 되죠. 이 저점이 뚫렸다가 지금 밀어 올리는데 바닥을 치고 올린 건지 아닌지는 좀 지나봐야 알겠죠. 장도 끝나봐야 할 거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밑으로 저점을 깨고 이제 올라가는 중인데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르죠. 우리나라 좀 많이 빠진 상태고 이 나라들은 좀 덜 빠진 상태로 보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저점을 안 깼고 영국 같은 경우도 저점을 안 깼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 올라가고 조정받는 중인데 다음은 그래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견실하죠. 나스닥은 좀 더 빠졌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큰 회사 30개로 이루어진 다우를 보든가 아니면은 S&P 500, 500개로 이루어진 회사 미국 은행주 500개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나스닥하고 코스닥하고 성향이 좀 비슷하죠. 기술주들 주로 이제
이 나스닥을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나스닥은 우리나라 코스닥하고 좀 비슷한 성향을 띱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갖다가 내가 보는 이유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워낙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이래 보면은 미국이 저점을 깰 가능성은 지금으로서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안 좋아지는 와중에 위로 갑니다. 상황이 아주 좋을 때는 위로 쭉 가다가 조정받으면은 내려가면은 사람들이 조정이라 생각하거든요. 그게 하락의 시작인지도 모르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 우리 코스닥이 뭐 3포인트 저점을 깨고 내려갔지요. 돌파 갭이 뭐 돌파 갭은 아닌데 갭을 통해서 저점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 200을 보면은 요 저점을 안 깼지요. 선물하고 비슷합니다. 코스피는 깼습니다. 그래서 요 저점을 깰 거냐 안 깰 거냐가 조금 뭐 궁금하긴 한데 내가 선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반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요런 박스권에서 그 횡보를 하다가 뭐 위쪽이든 아래쪽이 이탈을 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하는데 나는 일단 위쪽일 가능성이 뭐 1%라도 더 많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양쪽은 다 열어두고 있습니다. 일단 위쪽일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는 그래도 지금 이 보면은 모든 이평선을 다 뚫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최소한 뭐 11선이라도 뚫고 올라가야죠. 그래야 위로 갈 거라 뭐 생각이 들겠지요.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이 저점을 깨는지 안 깨는지 잘 봐야 된다. 뭐 깨더라도 뭐 여기서 깬다면은 이게 꼭대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러니까 하방적으로 충격 파동이면은 다섯 개 파동이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러면은 다섯 개가 다 나오고 나면은 반등이 들어오겠죠. 반등 통상 절반이 들어오니까 재차 올라오면은 다시 털리더라도 팔 수 있는 기회는 있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자, 우리 종합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조정이 받을 때가 돼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조정이 A, B, C 이 조정은 끝날지 A, B, C, D, E 이렇게 조정이 될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은 거의 뭐 바닥쯤에 온 것 같아. 뭐 더 빠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상승 신호가 나왔지요. 뭐 CCI 상호 상승 신호 나왔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한 대로 위쪽으로 올라가느냐 밑을 뚫고 내려가느냐. 코스피는 요 전저점을 뚫었으니까 요 저점이 남았죠. 요거를 뚫느냐 뚫지 않느냐 요거를 보는 게 중요하고 뚫고 떨어지면은 웬만큼 떨어졌을 때 그때는 판 거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추가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이 저거를 좀 가지고 있었었죠. 저거가 아니고 기업은행을 갖고 있다가 팔았습니다. 그래 오늘 또 보니까 뭐 은행주 중에 하나가 상한가를 쳤더라고요. 제주은행인가? 제주은행 상한가 치고 제이시언 시스템 상한가 치고 푸른저축은행이 26% 옛날로 따지면 상한가죠. 이렇게 쭉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상승 추세는 뭐 그리 죽지 않은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은 듭니다. 하락은 뭐 보다시피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삼성전자를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은 모든 이평선을 다 뚫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와 가지고 지금 조정 중인데 오늘 조정을 받아도 그래도 모든 이평선을 다 뚫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좀 강하고 또 SK 하이닉스도 좀 강한 것 같더라고요. 모든 이평선을 다 뚫고 위로 올라와 있죠. 그래서 방향이 위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아직도 뭐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시총이 가장 큰 것이 위쪽 방향,
반도체가 이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내려가더라도 상당히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인데 보다시피 어제는 쭉 다 올랐다가 오늘은 뭐 거의 다 쭉 빠졌습니다. 내가 저기 2차전지가 지금 계속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고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는데 에코프로 그때 47년생이 갖고 있다 그랬죠. 내가 150 됐을 때 왜 안 팔았네 했는데 그때가 꼭대기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얼마나 빠질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절반 정도 빠지면 한 80만 정도는 온다. 그러면 지금 바닥 근처에 온 것 같은데 반등이 한번 들어왔다가 재차 더 떨어질지 어떨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근데 2차 전지가 지금 상당히 과잉 설비, 과잉 생산 상태에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내가 관심이 없어가 주식 쪽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요 있는 것들이 거의 뭡니까 저게 2차 전지 관련주들인데 어떤 식으로 관련됐는지 내가 구분해서 넣어놨는데 까먹었습니다. 어쨌거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부 다 그렇지요. 그래서 조정을 받는다. 얼마큼 떨어질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건데 그 슈팅이 나올 때 전고점을 뚫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뚫을지 안 뚫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초전도체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초전도체 쪽이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졌지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분할 매수 들어가면은 앞전부터 분할 매수 조금씩 들어가면은 좋지 않을까.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탑 엔지니어링하고 한양 ENG 이거는 실적이 되고 실적만 가지고도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지금 실적을 가지고 경기가 불경기가 오게 되면은 그 불경기에 뭐 직격탄을 맞을지 안 맞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회사들이 나 주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회사 그냥 드러내놓은 실적으로 볼 때는 이 많은 초전도체들 중에서 가장 실적상 좋은 종목을 두 개를 빼놨는데 뭐 힘이 별로 뭐 안 세더라고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장주는 알다시피 신성델타 테크죠. 올라갔다가 적게 빠졌죠. 반도 안 깨졌습니다. 다른 건 다 반 넘게 깨졌는데 그 다음에 2등주가 파워로직스죠. 파워로직스도 절반보다 더 많이 깨졌습니다.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났죠. 파워로직스도 뭐 2대장이라는데 나는 그래 별로 마음에는 안 듭니다. 들어가려면은 실성델타테크를 들어가든가 가게 되면은 대장주가 제일 많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특히 박사님 얘기가. 그 다음에 실적이 되는 종목을 가거나 아니면은 아주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겠다 하는 이런 사람들은 가장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서남 이런 거 있죠. 서남, 그 다음에 덕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액티비티하게 움직이는데 이런 종목들을 건드리는 괜찮고 그 다음에 좀 안전하게 움직이는 걸 보겠다 이러면은 절반도 채 안 빠진 뭐 고려제강이나 뭐 LS 일렉트로이나 맞나 아모텍이나 이런 거를 하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그냥 생각입니다. 나는 굳이 추천해라 그러면은 세 개를 추천해라 그러면은 뭘 추천하고 싶냐 하면은 실성델타 테크를 1번, 그 다음에 한양 ENG를 2번, 탑 엔지니어링을 3번 이 정도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더 많이 가는 종목이 요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회사가 영 비리비리해 가지고 좀 겁나더라고요. 기왕이면 좋은 회사 쪽을 들어간다 그러면은 요 세 개 중에 한두 개, 세 개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요 중에서 한두 개를 찾아서 분할 매수를 해서 한 3년 정도 기다리면은 답이 나올 것 같은데 3년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뭐 친구가 뭐 주식을
추천해달라 해가지고 추천해줬습니다. 뭐를 추천해줬는가 하면은 이 포스코홀딩스를 추천해줬거든요. 3년을 기다리고 분할 매수 5분할을 매수해라. 내가 말하는 5분할법 있지요.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가지고 매수를 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55만원쯤에 내가 추천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쯤이나 요쯤쯤 되겠지요. 추천을 했더니 요쯤 샀다가 한 10% 남기고 60만원에 팔았다더라고요. 10% 남기고. 그래서 뭐 얼마 안 들어갔다고 하는데 뭐 1,000만원인가 2,000만원인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뭐 10% 남기고 뭐 100이나 200 남기고 팔았다 뭐 그런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뭐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분할 매수 뭐 팔았으니까 잘했다 치고 내려오면 다시 한번 살만도 한데 뭐 안 샀겠지요. 사면 또 올라가면 또 팔았겠죠. 그 다음에 또 내려오면은 사고 그러면 한 번 사고 요 밑에 어디 내려올 때 한 번 더 사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더 내려올 때 사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날라가면은 그것만 가지고 수익을 내고 뭐 더 내려오면은 많이 실리면은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3년에 100% 그러니까 3년 동안 투자한 게 최소 3년 안에 100%를 본다면은 안전하게 벌 수 있는 게 뭐 포스코홀딩스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식 하는 사람이 3년에 두 배 벌려고 주식 안 하지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심사숙고해서 추천을 해줘봐야 그냥 별로 고마운 줄도 모르고 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하면은 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최소 중수 이상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흐름 자체를 갖다가 대부분 간파하신 분들이니까 누가 뭐 주식 어떤 게 좋냐 뭘 살까 뭐 물어보면은 가능하면은 나 잘 모르겠다 이래가 넘기는 게 마음 편할 겁니다. 괜히 추천했다가 득 보면은 뭐 고맙다 소리 말로나 들을지는 모르지만은 평가손 나면은 손해봤다고 징징거리거든요. 분명히 몇 년 동안 어떻게 분할해라 다 가르쳐 주는데도 그런 거 다 까먹고 기억도 못 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주식 하는 사람이 마음을 알지 안 하는 사람은 마음을 모르거든요. 자, 어쨌거나 지금 종목들 중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잡아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데 그 한 1, 2주 동안 그래도 그 슈팅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슈팅 나가지고 수익 나면은 적당한 타이밍에 익절해라 그랬지요. 익절하고 재차 들어갈 때는 다시 조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아직도 올라가긴 올라갈 건데 어디까지 올라갈지 언제 떨어지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팔 수 있는 기회를 안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팔 수 있는 기회를 안 줍니다. 안 주고 쭉 떨어져 버리거든요. 박사님 기업은행 단타 치러 들어갔다가 뭐 4년 5년 장기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팔았거든요. 0. 몇 프로 남고 0.8% 남고 연말 안에는 올라갈 거랬는데 뭐 결국 한 달이 안 돼서 한 달 정도만 올라갔지요. 그러니까 나는 기한을 좀 넓게 잡습니다. 길게 잡습니다. 뭐 박사님도 그렇지만은 나는 더 길게 잡거든요. 그래서 길게 잡으면 거의 99%그 안에 들어옵니다. 3년 그랬는데 1년 걸려도 3년 안에 든 거잖아요. 근데 3년, 1년, 3년이랬는데 왜 1년 만에 되냐?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좀 길게 잡았는데 그 안에 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나는 그래 봅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신용, 특히 미수 이런 걸 안 하게 되면은 손실 볼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기다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려면 좋은 주식을 사야 되겠죠. 좋은 주식은 뭐냐? 회사가 탄탄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고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가 좋은 회사죠. 그래서 물리면은 그냥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받는다 생각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손실 나고 손절하는 거는 그 단타 치는 사람 말고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기 투자하는 사람은 그 손절이라는 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절을 해야 될 때는 워렌 버핏이 잘 얘기했지요. 내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와 회사가 달라졌을 때, 뭐 목적이 달라졌거나 사업이 달라졌거나 뭔가 바뀌었을 때, 뭐 이럴 때 뭐 손절을 하든 익지를 하든 놓는 거지, 팔 때가 그럴 때입니다. 그게 아니면은 상승 추세에 있는 것들은 들어가는 게 맞죠. 특히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건데, 그 앞으로 세상에서 초전도체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양자 컴퓨터에도 초전도체가 필요하죠. 왜? 그 컴퓨터를 많이 돌리면 열이 나잖아요. 더 많이, 더 빨리 돌리면 열이 더 많이 나가 불이 나버리거든요. 근데 초전도체는 저항이 없기 때문에, 특히 그 실온에서도 저항이 없다면은 이거는 대단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 거의 뭐 음속으로 뭐 시속 1200km로 달리는 뭐 자기부상 열차나 땅속으로 기 들어가는 열차나 이런 것들 있지요. 그걸 갖다가 저항 없이 달리겠다는 그런 개념인데, 그러려면은 기온이 아주 낮아야 됩니다. 근데 상온에서 그 저항을 없애고 움직일 수 있는 게 초전도체인데, 그게 지금 개발이 됐고 양산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래서 초전도체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한번 올랐다가, 그러니까 초전도체가 한번 위로 튀었지요. 위로 크게 튀었습니다. 위로 튀었는데 신성 델타 테크 말고는 전부 반쪽이 예로 다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신성 델타 테크가 대장주다. 신성 델타 테크가 지금 뭐 요 대충 요쪽 가격 대비 오르기 전 대비 한 5배 올랐지요. 이 종목이 100배 간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20배가 더 간다는 얘기입니다. 요 다른 종목들 중에서도 뭐 50배, 100배 가는 종목이 있을 건데, 대부분은 20배가 못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그 중에 몇 종목은 20배 이상 갈 거고, 또 몇 종목은 100배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 요런 저가 대비. 근데 지금 거의 다 밑으로 다 내려왔지요. 그래서 갈 가능성이 높다 하고 생각하는데, 언제 갈 거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10년 안에는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년 안에. 우리가 10년 후의 세상은 지금 세상과 굉장히 많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3차 세계대전 일어날 거다 하는데, 글쎄요, 나는 가능성이 적을 거라 생각합니다. 1차 세계대전 누가 일으켰습니까? 독일이 일으켰거든요. 2차 세계대전 누가 일으켰습니까? 1차 세계대전의 빚을 각기가 버거워가지고 독일이 일으켰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독일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독일이 지금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 별로 없습니다. 지금 전쟁은 국지전으로 여러 군데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거를 뭐 세계 3차 대전이다 얘기하면은 뭐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앞으로 전장이 여러 군데 더 발생할 겁니다. 내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아니고 미국 정부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은 국가와 경계를 맺고 있는데 많은 국가와 다툼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전쟁에 휩쓸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지금 예전에 소련과 미국이 이 투톱으로서 전 세계를 양분하고 있을 때와 완톱이 되어 있는 지금과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좀 덜 떨어진 척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 덜 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기 그렇거든요. 덜 떨어진 척 해 보이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중공이 발톱을 드러냈지요. 발톱을 한번 드러내면은 그 미국이 절대 잊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복합니다. 미국은.
미국은 자기 나라의 군인이 다른 나라 가서 전쟁하다가, 미국은 자기 나라 절대 전쟁 안 합니다. 다른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다른 나라가 전쟁을 하다가 죽었다. 그러면은 그 시신을 갖다가 5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발굴해 가지고 유해를 가져갑니다. 본국으로. 그리고 국립묘지에 안장을 합니다. 나도 미국의 국립묘지에 갔다 왔습니다. 내가 2018년도 미국 갔을 때 미국의 국립묘지에 가봤었거든요. 그분이 1922년생인데 주민등록상 저희 아버지하고 동갑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봤었고, 그분은 뭐 비행기 조종사였는데 제주도에서 백두산까지 몇 번을 왕복 비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촬영을 하기 위해서. 그 차고, 미국의 차고는 굉장히 큽니다. 그 안에 차고 겸 창고 겸 해가지고 굉장히 큽니다. 그 안에 앨범들하고 뭐 여러 개 있는 걸 좀 보기도 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 리버사이드 내셔널 시메터리에 안장되어 계시더라고요. 거기 알아보니까 아직도 계속 그 군인들이 죽으면은, 또는 거기에 갈 자격이 있는 분들이 돌아가시면은 묻히는 자리가 많이 남아 있는데, 마지막 사람이 묻히고 100년을 더 유지를 한다더라고요. 미국 법이 그래 돼 있답니다. 우리나라 국립묘지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멀리까지 왔는데, 어쨌거나 세계 3차 대전 같은 그런 일은 벌어질 가능성이 적다. 대신에 다전장 동시전투는 벌어진다. 미국이 거기에 벌써 몇 년 전부터 대비를 해가지고 하고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투가 여러 군데 벌어진다 해가지고 대대적인 주가 폭락 이런 게 일어날 가능성은 작다. 그러면은 이런 전쟁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전쟁을 갖고 오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도 이득을 보고 있지요. 어떻게 이득을 보냐? 미국이 굶겨 죽이려고 완전히 봉쇄를 했지만은 러시아에서 탄약이 부족하니 북한의 그 많은 탄약을 갖다가 사가고 있습니다. 사가는 대신에 다른 걸로 주겠지요. 뭐 기름을 준다든지 식량을 준다든지 뭐 그럴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그 많은 탄약들은 어찌 되냐?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는 정치와 외교적인 부분에서 조심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미국과 동맹입니다. 일본하고도 잘 지내야 됩니다. 그렇다고 러시아하고 척을 질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러시아가 공산당이라 그러는데,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일 때는 공산당인데 러시아는 민주주의로 바뀐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미국의 민주당 쪽에서는 적으로 간주하죠. 물론 공화당에서도 적으로 간주합니다. 근데 민주당이 더 심하게 간주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거나 정권을 뭐 공화당이 잡거나 민주당이 잡거나 뭐 전체적인 방향은 동일합니다. 방법이 약간 다를 뿐이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급격한 하락을 한다고 자꾸 언론에서 나오는데, 또 미국에서도 얘기하는데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이 자꾸 듭니다.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폭탄을 안고 있지요. 하나는 금리.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금리가 더 쌉니다. 금리가 더 낮습니다. 금리가 높은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낮습니다.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되어 있는 돈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외화 유출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2 IMF 같은 경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폭탄. 연끌을 내가지고 돈을 많이 빌렸지요.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냅니다. 그 이자를 내는데 금리가 자꾸 올라가지고 이제 벌어들이는 돈을 전부 다 넣어도
이자를 못 메꾸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먹고 살지도 못하고 집도 유지를 못하고, 또 예를 들어서 뭐 20억짜리 집을 10억 대출받아 샀습니다. 근데 이 집이 대출을 다 갚았는데 20억이 아니고 뭐 7억이 됐다. 이런 꼴이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 또한 부동산발 폭탄이 되거든요. 이런 게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반드시 벌어집니다. 이거를 한 번 터주고 말지 두 번, 세 번 터져 먹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단순하게 한 번 터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두 번, 세 번 이용해 먹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집값을 내리면서 한 번은 전세 대란, 그러니까 전세값보다 집값이 더 내려감으로 인해서 파산을 하는 거죠, 집주인들이. 그리고 전세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돈을 상당 부분 날리게 되는 거죠. 대출을 끼고 전세를 낸 사람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나가는 게 세금부터 먼저 떼가거든요. 그 다음에 담보가 은행이 먼저 됐으니까 1순위로 가져가겠죠. 그보다 먼저 되는 거는 또 금액 얼마 이하 3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지역별로 틀리는데 세입자들한테 보증해주는 그 금액. 근데 대도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폭탄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집값이 더 떨어지면은 그런 폭탄, 저런 폭탄 해가지고 폭탄을 여러 번 쪼개가지고 날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폭락은 하겠지만은 늘 말씀드리다시피 어느 선까지만 내리지 그 이상 내릴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야무지게 한번 내릴 가능성은 있다. 야무지게 한번 내릴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올랐다가 내릴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하고 보는 게 나의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추세에서 이 바닥을 찍고 볼린저 밴드로 보게 되면은 볼린저 하단을 찍고 중단을 올라갔다가 재차 떨어지는데, 여기서 다시 상단 쪽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올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바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나는 이래 보고 있거든요. 요래 떨어지다가 반등해 가지고 재차 올랐다가 떨어진다. 떨어지는 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까지 떨어질지 아니면 요쯤에서 이제 턴을 할지 그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얘기죠. 자, 주봉으로 볼 때는 이제 볼리지밴드 하단으로 떨어졌으니까 이게 과대 아닙니까? 그래서 올랐다가 조정받고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떨어져도 그래 많이는 안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더라도 비슷하죠. 일봉을 볼 때 볼리밴드 하단으로 떨어졌다가 반등이 왔는데 이 저항에 걸렸습니다. 241선에. 그리고 내려오고 있는데 이 저점을 뚫고 내리고 이 정도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재차 반등해 가지고 21선 돌파 시도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전고점을 갖다가 잘 보시고 이 전 저점을 잘 보시라 한 겁니다. 이거는 코스피 상이고 선물 차트로 볼 때도 마찬가지죠. 쌍봉을 쳤으니까 이 저점을 뚫고 내려오면은 요 저점이 뚫리는가를 봐야 될 것이고, 그게 아니면은 재차 21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상승 추세가 나올 수도 있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CCI상의 상승 신호가 나왔지요. 상승 신호가 나왔고, 위에 거는 스토캐스틱인데 스토캐스틱이 가을권에 살짝 접어들었다가 밀리는 상황에서 재차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선물이 이 저점을 뚫는지 안 뚫는지 한번 봐야 되고, 이 저점이 뚫리면은 요 밑에 저점이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 봐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선물 차트하고
우리 코스피 200 차트하고는 비슷합니다. 코스피 200하고는 비슷하지요. 그래서 위쪽으로 갈 가능성도 조금 있구나. 코스피 200은 선물은 요 전 고점을 못 뚫고 똑같이 0.60에서 끝이 났는데 여기 코스피에서는 이 어제 앞 고점을 뚫었거든요. 그래서 위로 갈 가능성도 있다. 위로 안 가고 밑으로 가게 되면은 많이 빠질 수 있다. 왜? 지그재그 파동이 되기 때문에 많이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위로 가면은 얼마큼 갈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밑으로 간다면 밑으로 많이 빠질 수 있다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뭐 N자 하락 이래 본다 하더라도 여기서 N자 하락 또 N자 하락하면은 이 정도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밑으로 간다면은 이 저점을 깰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저점을 깬다면은 그러면 또 이제 파생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큰 기회가 오겠지요. 요 저점이 뚫리는 순간에 뚫릴 가능성이 보이는 순간에 잘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까꿍님 같은 경우. 자, 까꿍님을 위한 말씀 한마디 딱 드렸습니다. 자주 영상을 올리고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좀 조리 있게 말을 못하다 보니까 길어졌네요. 어쨌거나 내일 금요일이고 지금 작년부터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내가 가진 종목이 수익이 최근에 좀 난 것들이 있을 겁니다. 뭐 그런 것들은 추세를 보고 적당히 익절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특히 이제 요런 저점을 뚫고 내려오죠. 그러면 이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 나가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바닥이 거의 확정적이다, 확인이 됐다 싶을 때 그때 뭐 조금 더 들어가든지 해도 됩니다. 조금 더 들어간 데서 많이 들어가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지금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뭐 주식 비중이 뭐래도 50% 넘겠지요. 내 말대로 한 사람은 작년부터 수익 날 때마다 이익 실현을 하고 조금씩 들어간 사람은 현금 비중이 한 7, 80% 이상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은 굉장히 여유가 있을 겁니다. 꼭 주식이 아니더라도 뭔가 문제가 생길 건데 조만간이라 그러면은 내년 봄 안에 여름 되기 전에 뭔가 큰일이 터질 겁니다.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봄 안에, 전반기 안에 뭔가 터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상당히 수익을 볼 수 있다. 근데 또 내년에 미국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기려고 작정을 하면은 위로 끌어올리겠죠. 근데 이길 가능성이 없으면 그냥 주가 관리는 안 하고 내버려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다. 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뭐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요. 때봐야 하니까 선거라는 거는. 앞전에도 트럼프가 뭐 계속 이기고 있다가 새벽에 뭔가 뒤바뀌었지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우리나라도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선거를 가지고 전부 다 수긍을 하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래서 참 희한한 나라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걸로 마치고 또 주말에 영상 하나 내가 바쁘더라도 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